고요.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관광 여행 떠날 섬이에요. 에란겔 섬이고. 자, 우리 뛸게요. 셋, 둘, 하나, F 눌러주세요. 낙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보면 숫자로 된 나침판 보이죠? 거기서 자기가 찍어놓은 팀원들이 찍은 색깔 있는 점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오른쪽에 산 보이고 밀밭 한가운데 있는 마을, 집이 한 8채 있는 마을 보이시면 제대로 오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 마을을 향해 쭉 오시고 예, 적당한 거리가 되면 아마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뭐 오시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조교님께서는 예, 혹시 저기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면은 저희 팀의 이제 녹색 백호 2021 분이 약간 저 뒤쪽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분 한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낙하는 지금 성공적으로 많이들 하셨고요. 조금 멀리 떨어지신 우리 동료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오실 때까지는 잠시 마을 좀 둘러보시고, 뭐 마을 근처에 밀밭 같은 데도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한번 둘러보시고, 예, 시간 많으니까 잠깐 구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3팀, 지금 마이크에는 3팀이 같이 있는데, 저는 3팀이 지금 어디 위치해 있는지는 잘 보이질 않아요. 3팀도 혹시 그 배그 좀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지도에 각하 위치 찍어주시고, 근처에 차량 같은 거 있으시면 동료들도 좀 태워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차량을 하나 구했거든요. 제가 태워올게요. 차량으로는 우리 같은 여행자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황색 택시 색깔 차가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를 타세요. F를 누르시면 탈 수 있어요. 네. 저기 조교님은 여기 못 타시죠? 예, 조교는 알아서 뛰어오세요. 저희는 관광객을 모시는 예, 투어 가이드이기 때문에 저희 뭐 중간에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에란겔 다크 투어에는 총 3개의 여행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각하에서 출발해서 이제 페어들을 좀 돌아보는 관광 코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쿨 그 맵 중앙에 있는 학교 폐허에 낙하한 분들은 이 학교 안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팀은 이 맵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밀타파워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의 폐허를 중심으로 오늘 구경을 좀 하게 되실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사실 그 1, 2, 3팀 짤 때 1팀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경험이 좀 없는 분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길을 못 찾으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도대체 누가 초보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나 오늘 배틀그라운드 이번 행사 때문에 처음 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페이스를 눌러서 잠깐 점프해 보실까요? 하나, 둘, 세 분. 아니,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다 제대로 찾아오시면 여러분은 초보가 아닙니다. 사실 나는 한 게임 100시간 이상 오래 했다. 배그 매니아였다는 한번 지금 엎드려 보죠. 네, 안녕하세요. 옵서거입니다.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초보가 많긴 하군요. 그러면 저희 오늘 여행팀의 구성은 초보지만 게임을 아주 잘 하시는 예,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네요.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 버스 위에 올라가 계시고 지금 공룡탈을 쓰고 계신 분이 오늘의 그 배틀그라운드 원주민 이경혁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저는 원주민이라고 소개를 받은 이경혁입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2017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나온 지도 벌써 한 3, 4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이거 들어오면서 이제 제 거 얼마나 했나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거의 한 800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어 가이드를 하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원주민이라는 칭호를 달아줬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했다고 원주민이야 싶기도 한데,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떤 오늘 원주민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오늘 아마 공지를 다 보셨겠지만, 관광을 위해 모였습니다. 관광. 원래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를 위한 공간이죠. 총을 쏘고 배틀 로얄이라는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들 나 외에 움직이는 사람은 모두 적이다.
라는 공간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인데 우리는 오늘 이 게임에서 그런 전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 아까 한 절반 정도 계셨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이 게임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어때요? 서로 때리고 죽여야 정상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있질 않아요. 차에서 우리는 무기를 접어놓는다면 과연 배틀로얄이라는 공간을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약 50분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첫 여행 코스로서 이 갓카라는 곳을 잡았어요. 아까 잠깐 시간 날 때 좀 둘러보셨죠? 저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 남쪽으로 보면은 밀밭이 쫙 펼쳐져 있는 공간을 보셨을 거고요. 또 반대쪽 북쪽으로 보게 되면은 높은 산이 하나 보입니다. 그죠? 저 앞에 산. 여기는 전형적인 그 산과 들을 끼고 있는 어떤 농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낮에는 들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여기 마을에 돌아와서 쉬는 그런 농촌 마을인데 한국적인 느낌은 아니죠. 예. 여기 잠깐 보실까요? 제가 내려가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공간이 어디구나를 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러시아 문자로 집 문패가 써 있잖아요. 예. 여기는 대충 구소련의 60년대, 70년대 근처에 있었던 어떤 농촌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왜 구소련일까? 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이따가 좀 같이 해볼 더 많은 이야기로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 안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저기? 잠깐 집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그 집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또 문을 닫았어. 예? 아이고, 유리를 깨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자, 집 안의 풍경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이템을 먹겠다라는 감각이 아니라 그냥 집 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농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뭐 청소 상태나 이런 걸 보시면 이게 사람이 떠난 지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구나를 좀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알지 못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떠나버린 그 폐허 같은 공간이 배틀그라운드의 무대인 거죠. 왜 폐허일까요? 자, 이제 광장에 다시 한번 모여보죠. 뭐 초보분들이 이렇게 동작이 프로페셔널 하신데? 초보를 하칭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혹시? 예, 이게 놀랍네요. 왜 폐허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갖고 있는 장르적 특징, 배틀로얄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배틀로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의 사람이 이 섬에 뛰어내려서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는 그 투쟁의 공간을 게임으로 만든 규칙이죠. 그 배틀로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 공간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너를 공격하고 혹은 적의 총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지형 지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폐허 공간에 지금 녹쓰는 버스가 있죠? 이 버스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이렇게 뒤에 숨어서 저쪽에 적이 있으면 고개만 빼끔 내밀고 쏘고 숨고 쏘고 숨고 하는 엄폐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폐허라는 겁니다. 그냥 밋밋하면 총 쏘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이런 건물 같은 지형들을 활용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실제로 사람이 살면 위험하고 이상하고 우리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엄폐물을 두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이 알 수 없는 규칙에 의해서 서로 싸워야만 하는 100명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게임은 폐허라는 배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맵, 에란겔이라는 맵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는 그 구소련의 어떤 비밀 군사기지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뭐 스토리텔링으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공간이 있다는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지금 낙하에서 한 바퀴를 둘러봤던 이 갓카라는 농촌 공간은 공간 자체의 의미보다는 사실 사람이 떠난 폐허로서의 의미로 총싸움 게임인 배틀로얄의 기본적인 무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첫 번째 폐허를 좀 둘러봤어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전투를 할 건 아니죠. 저와 함께 천천히 좀 산책을 하면서 이 공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살살 보면서 이동해 보도록 하지요. 혹시 저 동료들을 좀 챙겨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되게 뛰어난 실력의 초보로 보이긴 하지만 혹시 또 길을 잃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면 돼요. 혹시 차를 타실 분들은 타셔도 되는데 절대 동료를 치지 마십시오. 동료를 치면 안 됩니다. 한문철 TV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블랙박스 영상에. 어이구, 저 위험했습니다.
네, 안전하게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도 약간 속도를 맞춰서 네. 같이 가도록 합시다. 네, 같이 움직여요, 우리. 자, 마을 밖에 나왔더니 아마도 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밀밭이 남아 있습니다. 농부는 떠나도 밀은 계속 자라네요. 그죠? 보통은 이 게임을 원래대로 그 총싸움 게임으로 플레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랄까요? 이 공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총으로 겨누고 있는 배틀로얄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뛰십니까? 보통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뛰거나, 그죠? 왜냐면 내가 너무 타겟이 되기 좋으니까요. 아니면 이런 밀밭에선 보통이 어떻게 하죠? 무서우면 엎드립니다. Z키를 눌러서 보통 엎드려서 막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처럼 그 옷을 빨간 튀는 옷을 입으면 금방 또 눈에 띄기도 하고요. 이 개활지라고 표현하는 이 공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기에는 참 예뻐요. 총을 쏘지 않는다는 감각으로 한번 이 길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호젓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운드를 같이 들어보세요. 발소리. 여러분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면 천천히 걸어갈 수 있거든요. 자, 조용히 한번 걸어봅시다. 저 뒤에 자동차 엔진 소리를 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어디 밭을 산책하는 기분이에요. 왜냐? 우리 주변에선 아무도 우리를 총을 쏘지 않는다는 신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둘러보는 감각들이,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는 적을 찾는 감각이었죠, 원래.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놈이 어디에 있는 걸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감각이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무기를 쓰지 않고 산책하는 공간에서는 그냥 주변을 둘러보는 즐거운 여행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총싸움을 위해 만들어진 이 배경이 꽤나 디테일해요. 뭐 잔디밭 이런, 그다음에 덤불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나무 같은 것도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그 나무 껍질 같은 것도 최대한 자기 컴퓨터 사양 안에서 이것이 나무다라는 느낌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게이머들은 이런 나무를 보면 다 이렇게 한 번씩 때려보죠, 괜히. 이거는 그래요. 사실 게임이 제공하는 어떤 기본적인 감각 중에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런 주먹질밖에 없기 때문이죠. 올라오는 동안에 우리는 안개가 좀 꼈습니다. 아이고, 아까보다 주변이 좀 안 보이네요. 날씨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도로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 도로를 따라서 조금 동쪽으로 이동을 해보죠. 자, 여기 가면은 약간 휴게소 같은 옛날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Shift 키 눌러서 열심히 뛰어서 이 건물에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다 모였으니까 M키를 한번 더 눌러서 지도를 한번 열어볼까요? 시간이 좀 흘렀더니 이 지도에는 아까 못 봤던 점이 하나 생겼죠. 조교님, 뭐가 생겼죠? 일단 큰 원이 하나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흰 깃발이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 큰 원은 뭐냐면 잠시 후에 이 원 바깥에는 온통 파란색 전기가 꽉 차면서 거기 파란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위험지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하얀 원은 그리고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이 안전한 공간 안에서 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다시 이제 지도를 꺼보세요. 그럼 이 하얀 원은 뭘까? 왜 있는 걸까? 라는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배틀로얄이라는 개념의 원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배틀로얄이 2017년에 배틀그라운드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원래는 그 기원을 찾자면 우리는 보통은 1999년 20세기 말에 일본에서 나왔던 소설 배틀로얄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이 소설과 영화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대충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섬처럼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섬에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을 한 수십 명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주더니 자, 이제부터 싸워 이겨라. 살아남는 한 사람만이 승자다라는 개념을 그 당시 99년에 처음 소설과 영화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의 배틀로얄은 그러니까 갈수록 우경화하는 일본 사회,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일본의 모습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어떤 사회물로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런 부분들이 꽤 이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두를 한 공간에 몰아넣고 오직 한 사람만이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게임으로 나오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는
99년에 소설과 영화로 나온 게임이 대중적인 장르로 흥행하게 된 거를 이제 2017년 이후 거의 한 15년 이후에 맛보게 됩니다. 아 깜짝이야.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놀래요. 그 안정핀을 누르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이게 수류탄인가라고 긴장하게 됩니다. 네, 뭐 무대 연출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저 위험한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얘기했나? 수류탄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지금 긴장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배틀로얄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00명의 사람들이 한 섬에 모여서 움직인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좀 많은 발전이 필요했어요. 뭐 서버나 인터넷 속도 혹은 그런 내용들을 컴퓨터로 구현하기까지 걸리는 기술의 발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했고, 그게 이제 2017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대중화된 이야기로 게임 안에 나올 수 있는 시절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배틀로얄 안에서 재미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 페어라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저와 함께 이동하시면 또 새로운 형태의 페어를 하나 더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언덕을 살짝 지나서 다른 페어를 하나 보러 가도록 하죠. 그래픽 카드에 따라 좀 상황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좀 좋은 그래픽 카드는 멀리 보이고 안 좋은 그래픽 카드는 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죠. 저희는 약간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요 언덕 아래로 이제는 다 보이실 겁니다. 그죠? 어때요? 왼쪽으로는 교회당 같은 페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무슨 그리스 로마 건물 페어 같은 유적이 좀 있죠. 예, 우리는 요 공간을 두 번째 여행지로 삼아서 구경을 갈 겁니다. 자, 보세요. 가운데에는 무슨 유럽 중세 성체 같은 것도 있고 여기도 분명 페어예요. 그죠? 근데 아까의 페어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뭐랄까 1960년대 다시 말해 현대의 페어였다면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고대에 무너진 페어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전망 좋은 자리는 여기 언덕 위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언덕 위로 오시면 요 페어를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저는 참 좋아하는 전경이에요. 약간 그 뒤로는 이렇게 무너진 성벽 페어도 있고 앞으로는 저 교회당이랑 언덕백이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들이 오늘 또 날씨가 구름이 끼고 이래서 더 좀 운치가 있네요. 근데 굳이 그리스 로마의 페어가 들어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드시 구소련의 무엇이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페어라는 것의 의미는 그저 내가 몸을 숨기기 좋게 만들었다라는 게 게임 디자인적 측면인데 너무 소련 페어만 있으면 단조롭잖아요. 그런 단조로움을 깨는 의미로서 이런 아주 고대의 유적을 한번 넣어보자라는 디자인적 의도가 작용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학적으로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보는 방향 보이세요? 저쪽 북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또 언덕도 저렇게 탁 보이고 그래서 그냥 구경하는 재미도 꽤 있는 게임이긴 하죠. 그리고 이런 풍경들을 좀 더 두껍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처럼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총을 다 집어넣은 상태로 평화롭게 걸어 다니는 상황일 때 이런 풍경의 의미는 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서 조금 더 산책을 해보죠, 우리. 자, 저 따라 내려오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동쪽으로 가볼 거예요. 자, 여기에 가보시면 이제 강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우리 물에 들어가서 아우, 물에 빠지는 시간도 한번 겪어보시죠. 헤엄을 쳐서 갈 겁니다. 물에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강을 따라서 조금 더 가볼게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또 저 강 너머도 잘 보이네요. 저희는 이제 그 강이 거의 끝나가고 웬 도시 하나를 맛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있는 여기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강을 따라 쭉 왔는데 지금 우리 왼쪽에 있는 강들이 지금 제가 보는 여기 보이세요? 제가 앉아있는? 여기 보면 웬 콘크리트 뚝이 하나 부서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건너편에 보면 그 반대쪽 뚝도 하나 있고요. 원래대로라면 아마 이 도시는 이 뚝을 통해서 강변에 그냥 물 들어오는 걸 막은 모양인데 지금 이 뚝이 부서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도시 안에 물이 다 침수가 되면서 여기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떤 공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페어들, 그러니까 뭐 고대 그리스 유적부터 시작해서 그냥 사람 떠난 집, 혹은 이렇게 물에 잠긴 공간까지 좀 다채로운 페어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어, 예,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페어지만 총을 접었을 때 이 페어는 우리에게 다른 의미의 감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페어를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0년대의 소련을 배경으로 한 어떤 폐허였죠.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전장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해야 지루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공간의 폐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맵에서는 뭐 멕시코의 황무지, 동남아시아의 정글지대, 그리고 동유럽의 설원지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게임 안에 폐허로서 가져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리고 여러분도 지금 구소련 폐허에 있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서울, 파리, 뉴욕, 런던 같은 그 서구권 선진국의 대도시들 폐허는 왜 딱히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쵸? 되게 다양한 맵을 구성하고 디자인하는데 언제나 특이하게도 이 게임이 다루는 배틀로얄의 전장으로서의 폐허는 주변부 혹은 후진국 이런 쪽으로만 시선이 맞춰지고 있는 건 좀 특이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야만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는 선진국, 대도시 이런 쪽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사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사실은 굉장히 고사양의 인프라를 요구하는 게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돌리려면 굉장히 좋은 그래픽카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죠. 또 이렇게 100명이 같은 네트워크에 모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받쳐주는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작 지금 우리가 서 있는 60년대의 폐허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개발도상국의 공간들에서는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게임 플레이예요. 아주 좀 무식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이 게임은 선진국 대도시의 게임이죠. 근데 그런 게임이 드러내려고 하는 배틀로얄이라는 감각이 언제나 그 선진국 폐허가 아니라 주변부 제3세계 혹은 타자의 무엇인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우리 세계가 이 선진국 대도시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치열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어떤 무의식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도 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더 강력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그것은 주변부, 개발도상국 혹은 내가 아닌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고 우리의 유희를 위해 만들어진 이 가상 공간 또한 언제나 적자 생존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지. 나와는 다른 주변부의 이야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섬뜩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의 배경을 좀 되짚어 봅시다.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 게임의 룰을 우리는 정면으로 위반을 했고 원래대로라면 서로 모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냥 손이나 흔들고 점프나 하고 이러면서 쫄래쫄래 산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게임의 의미를 좀 비로소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 녹아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혹은 그 제작자 그리고 플레이어의 무의식에 갖춰져 있는 어떤 배경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드리는 순간 원이 또 어느 정도 작아졌어요. 우리는 저 이제 북쪽으로 한 바퀴 산책을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또 가보도록 하지요. 원래대로 게임의 룰대로라면 이렇게 헤엄을 치는 것도 원래 되게 위험한 일이죠. 보통 왜 옛날 전쟁사 이런 거 보면은 그 강을 건너는 적이 제일 잡기 쉽다 그러잖아요. 게임에서라면 보통 이렇게 열 몇 명이 강을 건넜으면 반대편에서 신나게 총을 쏴대면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니까 또 이런 수영하는 감각도 좀 편하게 즐길 수 있고 좋네요. 여러분 그림 되게 장난 아니에요? 야 이거 저거 같아요. 철인 3종 경기 같죠? 나중에 이게 녹화가 있으니까 편집이 좀 완료되면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이 단체로 헤엄치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잠깐 잠수, C키를 누르면 잠수할 수 있는데 이 밑에 교각도 한번 보세요. 다리 밑에 교각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다리 밑에 오시면 좀 물 흐르는 소리도 잘 들리고 그래요. 자, 여기는 바위 쪽으로 점프를 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조금 처음 미끄러질 수 있어요.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는데 지금 못 올라오고 계시는 분들. 예. 아이고. 웬 오토바이가 하나 왔네요. 저기 사람 다쳤어. 사람 다쳤어.
잠깐만요. 우리 사람 다쳤어요. 네네. 옵저버님, 옵저버님 계세요? 우리 신님, 저 하늘에서 신님 좀 불러주십시오. 자, 신께 여러분 기도를 좀 해봅시다. 네, 신님 오셔야 안녕하세요. 돼요. 옵저버입니다. 부상자가 생겨서 네. 지금 데리러 아. 왔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살아나셨어요. 지금 다른 여행자들이랑 우리가 부딪힌 것 같아요. 저런 나쁜 사람들. 잠깐만요. 이게 내가 게임 속이었으면 막 총을 쏴야 됐을 테지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저쪽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복수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막 출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을 좀 타셔도 되고요, 저희도. 근데 지금 4인승밖에 없죠. 차량을 타실 분은 타시고요. 제가 다음 목적지를 하나 찍어 드릴게요. 사람 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차 탄 분들도 이제 속도 맞춰서 같이 갑시다. 네. 우리 팀은 저 위로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3팀 정도. 우와, 지금 저기 뒤에 보세요. 노란 비행기가 하나 뜨고 있네요. 저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스텝입니다. 공중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오, 비행기 출격한다. 뭐야? 저 스텝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스텝은 비행기 꽤 능숙한데 저분은 그냥 이제 개인이 타신 것 같아요. 저희 뒤에 약간 늦어지는 분들 계신데 좀 기다려. 예. 챙겨갈게요. 힘내세요. 천천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워낙 거대한 그 컨테이너 부두예요. 전통적인 의미에. 그래서 컨테이너 야적장들이 이렇게 있고, 아마도 전쟁 게임이었다면 이 사이사이에서 약간 미로에서 총 쏘는 개념으로 많이 활용됐을 어떤 공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컨테이너 그 타워 크레인 있죠? 여기 계단 타고 누가 총을 쏩니까? 총 맞으신 분 계세요? 이거 사람 다치면 안 돼요.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총을 쏘지 않아서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러 왔어요. 우리 여기 올라가 봅시다. 여기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저쪽에 그 다리도 보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인더스트리얼 하면서도 또 자연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살아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너머에 있는 산도 하나 보이고요. 우리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볼까요? 한번 포즈를 잡아볼까요? 앞줄 앉으시고 왜 뒷줄 쓰는 거 있죠, 우리? 자, 조교님이 저 앞에 저기 해군복 입으신 분이 사진사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 한번 잡아봅시다. 네. 자, 조교님 찍어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예. 역시 또 이 패키지 투어는 이렇게 뻣뻣한 단체 사진이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 이제 내려가면서 다음 코스로 가보도록 하죠. 요 계단 내려올 때 조심하세요. 떨어지면 다칩니다. 항상 떨어지면 네 예, 긴사 상태가 됩니다. 네, 항상 높은 곳에서 내려갈 때는 주의하십시오. 안전 제일이죠. 자, 우리 다 내려오시면 같이 모여서 가도록 하죠. 우리 이제 다음 위치로 또 서서히 가봅시다. 서포터입니다. 크레인 위에 아직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컨테이너 같은 데는 아, 아까처럼 둘러보시고 뭐 사진도 찍으셔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옵저버입니다. 들리십니까? 네네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전에 안 들리는 줄 알고. 저 꼭대기에 계신 분 한 분은 지금 접속이 튕기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가? 지금 움직이고 그래서- 계시는데 아닙니다. 한 분은 이제 위에 다른 한 분이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같이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아예 알겠습니다. 튕기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네, 해주시면 빨리 시작했습니다. 이동합시다. 네. 뒤에 저 파란색으로 지금 왔어요, 원. 거기 들어가 있으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함께 조금씩 이동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럼 핑을 여기쯤 박을게요. 2번 핑. 네, 저와 함께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 또 이제 계신 분들 여기 계시는구나. 제가 지금 옵저버 마이크가 안 들려요. 뭔가 세팅이 바뀐 것 같아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3번 팀이신가요? 어디요? 저희랑 같이 갑시다. 여기 네. 예. 여기 저희 같은 팀이에요, 지금. 나도 차 타고 싶다. 오, 다쳤습니다. 또 다쳤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같은 팀이 살릴 수 있어요. 같은 팀. 예. 일어나셨어요? 예. 여기쯤에서 우리 정리해보죠. 너무 머니까. 자, 여기 잠깐 모여주세요. 저를 둘러싸고 동그랗게 한번 자리를 잡아주시면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할까 해요. M키 눌러보시겠어요? 여러분? M키 누르면 이제 지도의 원이 매우 좁아졌고 우리가 파란색이 점점 우리를 좁혀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잘 보시면
하얀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의 그 산 밑에 보면 그죠? 저 깃발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 안전지대가 저 위치로 좁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저기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면 아까 세 팀이 있다 그랬죠? 그 세 팀이 결국 다 같이 만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의 오디오로 함께 우리 팀은 이동을 하고 있지만 저 팀과는 우리가 오디오로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인류 역사상 항상 그랬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무기를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게임에서 무기를 들지 않았을 때 보이는 것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를 다 바닥에 버려보죠. 예, 버리고 다른 팀과 만났을 때 나는 너를 공격할 무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맨손으로 보여주도록 합시다. 네, 감사해요. 무기가 들고 있었을 때 발생한 어떤 위험들을 여기서 최대한 빼고 과연 우리가 평화롭게 심지어는 우리와 오디아가 같이 묶여있지 않는 누군가와도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우리 스스로 해볼 겁니다. 네, 그러면은 무기를 버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이제 무기를 끌어서 주변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끌어주시면 무기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네, 무기를 버리고 지금 또 자기장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산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이제 등 뒤에 파란색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죠.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이제 다른 팀들을 만날 건데 저희는 오늘 몇 가지 뭐 교통사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도 서로를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잘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장이 최종적으로 좁아지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른 팀들도 함께 같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세러머니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공동체의 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춤을 올라가서 다 함께 출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키보드에서 Q, E 누르시는 거예요. 어때요? 별로 안 어렵죠? 올라가면 다른 팀들도 이제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점에 같이 모여서 이제 다른 팀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기 비행기 날아온다. 저 항공 촬영이에요. 우리 꼭대기 가서 손 한번 흔들어 줍시다. 원래 추석이나 명절 때 가면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죠. 가버렸다. 우리 좀 찍어주지. 제 뒤에 분들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올라와 보시면은 저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저 팀하고 섞일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남을 위협할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와, 비행기다.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 자, 이제 내려갈 때 조심조심 내려갑시다. 우리 다른 사람들과도 좀 만나보죠. 어떻습니까?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저 뒤에 처진 분들이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팀에는 이제 게임 처음 하시는 분들 많다 그래서 왜 총기 오발 사고라던가 뭐 아니면 길을 또 못 찾는 분들이 많을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다른 팀들을 다 만났고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도 다 있네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곧 지금 페이지 7이거든요. 지금 M키 한번 눌러보세요. 지도 열어보시면 이제 남은 안전지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약간 저는 이 조용한 침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슬슬 줄일 겁니다. 원주민으로서 오랫동안 여기서 총싸움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총을 들지 않고 평화롭게 걸어왔던 이 길은 저의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기서 총을 오랫동안 쏘셨던 분들 혹은 이 자리에 정말 저와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 처음 방문해 보신 분들 저는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의 어떤 장면을 지금도 잠들려고 꿈꿀 때 기억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이 행사도 제게 그런 의미로 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도 어떤 자기 삶의 이 독특한 가상 공간에서 산책이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